순천시가 승주읍 일대 바이오 산업 특화 단지를 조성합니다. 도시 활력을 불어넣고 인구 유입을 위한 마중물이 될지 주목됩니다. 전남에서 발생하는 보일러 관련 화재 가운데 절반 이상이 화목 보일러 사고로 나타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스프링클러 등 화목 보일러 안전시설 보급 확대에 나섰습니다. 연일 무더위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더위를 피할 길이 없는 곳이 있습니다. 후원이나 예산마저 넉넉치 않은 현실을 마주한 쪽방촌을 살펴봤습니다. 폭염에도 농번기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슬땀을 흘리며 결실맺기에 나선 농민들의 하루를 조명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남 뉴스입니다. 지난 20여 년 사이 인구 78%가 줄어든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순천시 승주읍인데요. 순천시는 사람의 온기가 꺼져가는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승주읍 일대를 바이오 산업 특화 단지로 조성할 계획인데 국토비 640억 원이 투입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서경 기자입니다. 지난 1995년 순천시와 통합한 승주군. 당시만 해도 11만 7천여 명이 거주하는 지역이었지만 20여 년이 지나면서 인구 78%가 감소했습니다. 주민들이 하나둘 떠나면서 마을은 폐가와 나대지로 방치된 상황. 심지어 옛 승주군청도 흉물스럽게 방치되면서 활용 방안이 시급했습니다. 순천시는 승주읍 주민들과 함께 전남형 균형발전 300사업 공모에 도전했습니다. 인구 소멸 지역에 300억 원을 투자하는 전남형 균형발전 사업인데 순천시는 승주읍을 바이오 산업 특화 단지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해 바이오 지식산업센터까지 640억 원을 확보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이번 이 사업이 선정된 것은 단순히 승주읍만 아니고 농촌 지역이 새롭게 발전해가는 큰 계기가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승주읍 주민들의 평균 연령은 60.3세. 순천시는 고령화되고 있는 승주읍 주민들의 고정소득원을 만들기 위해 스마트 생물 전환 사업에 주목했습니다. 주민들이 가꾼 농산물을 수확하고 사포닌이라는 유전자를 증폭시켜 제조와 유통까지 전담하는 사업인데 고령의 주민들이 적은 노동력으로 고정적인 수익을 거둘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내 최초의 생물 전환 GMP 시설과 지역 특화 농공단지, 제품 생산시설 모두 옛 승주군청과 그 주변 지역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순천시는 오는 2027년 공장이 가동되면 700여 개의 새 일자리가 조성되고 415억 원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곳에 스마트 기업들이 입주해야 되고 특히 그린 바이오 스타트업 청년 창업가들이 이쪽에 와서 공장을 만들고 제품을 생산하고 주민들과 함께 소득 창출하는 그런 특화 단지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순천시는 이미 농산물의 유전자 배양 기술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 이번 스마트 생물 전환 사업이 안정화되는 대로 승주뿐만 아니라 전남 모든 지역에 사업을 확대 보급해서 전남형 균형 발전을 이끌겠다는 보관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농촌이나 도심에서 떨어진 지역에서는 난방을 위해 화목 보일러를 사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관리가 미흡하거나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큰 불로 번질 수 있는데요. 소방당국에서는 이에 대비해 전용 안전장비들을 확대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송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보일러실이 새까맣게 그을렸습니다. 주변이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망가졌습니다. 지난 1월 전남 나주에서 주택 화재가 발생한 겁니다. 비슷한 시기 곡성에서도 주택 화재가 발생해 1억 원이 넘는 재산 피해를 입었습니다. 모두 화목 보일러에서 시작된 불이 주택 화재로 번진 겁니다. 최근 5년 동안 전남에서 발생한 보일러 관련 화재는 모두 130여 건. 화목 보일러 화재는 93건으로 전체 67%를 차지했습니다. 화목 보일러는 도시가스가 없는 농촌이나 산간 지역에서 주로 쓰이고 있습니다.
대부분 60대 이상 1인 가구나 고령자가 거주하기 때문에 화재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인명피해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이렇다 보니 전남에서는 화재 취약 가구 900여 곳을 선정해 화재 안전시설 보급에 나섰습니다. 화재 발생 시 열을 감지해 자동으로 물을 뿌리는 간이 스프링클러와 자동 확산 소화기, 화재 알림 경보기 설치를 무료로 지원하기로 한 겁니다. 소방당국은 화목보일러 사용 가구를 대상으로 화재 안전시설 수요 조사를 추가로 진행해 올 연말까지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어르신들이 직접 끄는 것보다 더 빨리 초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일정 온도 이상 되면은 스프링클러 헤드가 자동으로 터져서 물이 분사돼서 화재를 진압할 수 있게끔 그런 효과가 가장 크다고 하겠습니다. 시린 겨울을 따뜻하게 나게 해주는 효자 품목이면서도 자칫 관리가 소홀할 경우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는 화목보일러. 소방당국은 주택 화재 예방을 위해 스프링클러 등 화재 안전시설이 포함된 화목보일러를 설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올해 여름도 참 무덥습니다. 한낮은 물론 밤에도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요즘 유독 더 더운 곳이 있습니다. 바로 쪽방촌 이야기인데요. 도움의 손길이 적지 않지만 쪽방의 여름은 여전히 가혹합니다. 이세진 기자가 쪽방 주민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사람 한 명 겨우 누울 수 있는 방 한 칸. 단출한 셋방살이는 더위에 유독 취약했습니다. 몇 년 전 아픈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권 씨에게 혼자 남은 여름은 전쟁 같았습니다. 쪽문을 닫으면 오갈 데 없는 열기가 온몸을 짓눌렀지만 밤에는 그 문마저 걸어 잠가야 했습니다. 어디 나갔다 들어오면은 방 안이 완전 한줌막이잖아. 그치? 너무 덥지. 또 여자 혼자 있으니까 밤에 잘 때는 문도 못 열어놓잖아요. 그래가 자다가 막 하루에 몇 번씩 사고도 하고 막 그런 식으로 보냈죠. 뭐. 올여름은 그나마 덜 무섭습니다. 권 씨를 돕는 쪽방 상담소 직원들 덕분입니다. 잊지 않고 챙겨주는 생수도 반가운데 올해는 에어컨까지 설치해줬습니다. 받으신 도움 중에서 뭐가 제일 좋으셨던 거예요? 에어컨이지요. 에어컨하고 완전 물 같은 생수도 물거리 먹어야 되잖아요. 에어컨 없을 때 물거리 봐봐 얼마나 덥겠어요. 생각을 해봐봐. 쪽방촌으로 향하는 따뜻한 손길 속에도 사각지대는 여전합니다. 체감 온도가 33도까지 오른 한낮. 70이 넘은 조할머니의 단칸방에는 작은 선풍기 하나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더운 바람만 연신 뿜어내지만 동사무소에서 가져다준 이 선풍기가 할머니의 여름나기를 돕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한낮에는 막 햇빛이 막 따라가지고 막 더워요. 이게 더운 건 사실이야. 근데 저 틀어놓고 막 부채질하고 막 근데 밤에는 저녁 때는 밤에 그러니까 저 다 열어놓고 다 열어놓고 겁도 없지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에어컨을 설치해주겠다며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이 여러 번 왔다 갔습니다. 하지만 오래된 집 상태를 보고 이내 다들 돌아갔습니다. 이 방을 떠날 수도 없는 할머니에게 더위는 결국 혼자 참아내야 하는 숙제입니다. 저 벽을 뒤돌아 봐요. 다 이거 화판이야. 어디다 뭐 못 찌르려고 못 저거. 이사 가는 것도 오고 방도 이거 마땅한 데 없어. 해가 갈수록 뜨거워지는 여름.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은 늘어나고 있지만 쪽방촌 주민을 돌보는 이들의 사정도 어렵긴 마찬가지입니다. 풀릴 생각 없는 경기에 대규모 재난 상황마저 연이어 터지면서 여름철 취약계층을 위한 후원이나 예산도 넉넉하지만은 않습니다. 현재 폭염이나 장마 또 그리고 잼버리 문제 때문에 저희들에게 지원해주던 물품들이 그쪽으로 이제 가면서 저희들이 상대적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데 적절한 어떤 그 물품이라든지 식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공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열악한 지금 상황에 있습니다. 시민들의 어떤 따뜻한 그런 관심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연일 쏟아지는 폭염 대책들에도 취약계층에게는 더 가혹하기만 한 여름. 쪽방의 여름은 올해도 쉽게 식지 않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체감온도 33도가 넘는 찜통 더위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온열 질환을 막기 위해서는 한낮의 야외 활동을 피하는 것이 좋지만
농번기를 맞은 농촌에서는 아무리 더워도 일손을 놓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한데요. 무더위와 싸우며 일하는 농민들을 서희동 기자가 만났습니다. 포도가 익어가는 한 비닐하우스 내부. 수확철을 앞두고 열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작업이 한창입니다. 뜨거운 한낮의 더위를 피하려고 새벽부터 일하지만 농민의 얼굴에 흐르는 땀은 멈추질 않습니다. 아침에 새벽 5시부터 해가지고 10시까지밖에 일 못 해요. 여기 뭐 바깥에는 한 30도 가면은 여기는 40도에서 45도, 뭐 많이 올라갈 때 47도까지 올라가더라고요. 여름철 비닐하우스 내부에는 열기가 갇히면서 오히려 바깥보다 온도가 높아집니다. 바깥이라고 사정이 나온 것은 아닙니다. 뜨거운 햇빛에 땅이 달궈지면서 한낮의 지면 온도는 지상 1.5m 높이보다 5에서 18도씨 정도 높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의 폭염에는 옥외 작업을 하지 않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사는 작물 생장에 따라 일을 해야 하는 시기가 정해져 있다 보니 마냥 일손을 놓을 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무리 뭐 35도 이상, 특히 하우스 안 같으면 40도 넘어도 일을 계속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면 그 작업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그 작업은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한낮에 어쩔 수 없이 농작업을 해야 한다면 수시로 시원한 물을 마시고 매시간 15분씩은 그늘에서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또 비상 상황에 대비해 반드시 2명 이상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희동입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장마철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달라고 공직사회에 주문했습니다. 김 지사는 정부의 호우 피해 지원 산정 기준이 26억에서 38억 원 사이로 너무 높은 만큼 소규모 피해라도 국비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 건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남에서는 지난 6월 27일부터 7월 24일까지 374억 원 규모의 재산 피해를 입었고 지난 14일 신안과 영암은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 서울 코엑스에서 2023 소금 박람회에 막이 올랐습니다. 소금 박람회는 16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되고 하늘 아래 다양한 소금을 만나다를 주제로 한국의 소금을 체험할 수 있는 전시관을 비롯해 여행과 건강, 생활 등 다양한 주제관들로 꾸며졌습니다. 이번 박람회는 해양수산부와 전라남도, 영광과 신안군이 공동 주최했고 행사 첫날 대한민국 김치협회와 업무 협약을 맺는 등 천일염 소비 활성화를 위한 뜻깊은 일정도 진행됐습니다. 목포 평화광장 앞바다에서 선상 갈치 낚시가 시작됩니다. 목포시는 21일부터 122일 동안 한시 허가를 얻어 평화광장 일대에서 갈치 낚시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갈치 낚시는 모두 37척의 어선이 동원되고 별다른 기술이 필요하지 않아 초보자도 쉽게 즐길 수 있습니다. 목포시가 기둥이 파열돼 붕괴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원도심의 5층 상가 건물을 철거하기로 건물주와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목포시는 건물 소유자가 해체 계획서를 제출하면 지역건축위원회 심의와 각종 행정 절차를 거쳐 다음 달에는 철거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목포 호남동에 위치한 상가 건물은 지난 1990년 준공된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로 지난달 14일 건물 기둥이 파열되고 건물 중심부 일부가 무너지는 등 붕괴 위험이 감지됐습니다. 목포경찰이 개인형 이동장치인 킥보드와 오토바이 이용자들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목포경찰은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신호위반, 2인 이상 탑승 등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무질서 행위를 주로 단속할 계획입니다. 이번 단속에서는 목포를 3개 권역으로 구분해 교통량이 많거나 배달이 몰리는 시간대에 맞춰 단속을 벌일 예정입니다. 멸종위기종 큰고니 서식지를 복원한 순천시가 2023 상반기 전남도 적극행정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순천시는 이번 평가에서 큰고니의 먹이원인 새섬 매자기를 복원하기 위해 손모내기 농법으로 농경지와 갯벌 등의 시험 식재를 시작하고 생육 환경 실험을 병행하는 등의 노력을 인정받아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순천시는 생육 환경 발굴 과정에서 예산 절감 방안을 발굴한 만큼 서식지 복원 사례를 타 시군에 공유할 계획입니다.